연산이든 지수의 연산이든 우리가 내신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완전히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 몇 개만 짚고 바로 문제로 넘어갑시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로그와 지수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원래 내신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이 5다. 근데 그 과정에서 x가 몇인지를 구해보고 싶은데 2의 제곱은 4고 세제곱은 8이니까 5제곱이 되는 x값은 2와 3 사이에 무언가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x는 로그 2의 5다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그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요 지수가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수 로그는 떼낼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결론은 2를 반대로 넘기면, 그러니까 밑을 반대쪽 밑으로 넘기면 로그로 바뀌는 거고, 로그에서 다시 밑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지수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에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요 위에 거를 진수라고 부르고,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약수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로그 자체로 나온다기보다는 로그 함수 위주로 나오게 될 텐데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1이면 안 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 조건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로그의 연산에서 이런 거 있었죠. 로그 이제 밑이 10이니까 상용로그로 그냥 쓸게요. 그렇죠? 상용로그 우리 다 배웠으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런 거 있으면 얘는 로그 AB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빼는 경우에는 로그 B분의 A 이런 식으로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되는 거고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다. 이런 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 있었죠. 로그 뭐 A의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로그 A의 로그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었죠. 로그 BA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죠. 그치? 이런 공식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뭐 추가로 더 연산들이 있겠지만 걔네들은 단순한 애들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로그의 연산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문제에 적혀 있는 것들, 그래서 개념 문제들도 일부러 넣어 놓은 거야. 일부러 넣어 놓은 거니까 개념 문제들 풀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꼭 체크들 하세요. 알겠죠? 단순한 애들은 빠르게 넘어가긴 할 테지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그래서 개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거 없잖아. 그거 가지고 자릿수 구하고 뭐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문제로 바로 볼 건데, 앞부분들은 개념 문제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갈 거고, 그럼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뭐 18번이 엄청 어려워서는 아니고 요거 하면서 로그의 성질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보시면 2의 로그 A 세제곱의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방금 얘기했었던 거죠? 로그의 역수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로그 A 세제곱의 2분의 1은 결국에 로그 2의 A 세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고, 바꾸면 되니까 역수니까, 그 다음에 3을 앞으로 빼시면 얘가 3로그 2의 A가 될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로그 2의 A를 뺐으니까 쟤는 뭐가 될 거다? 2로그 2의 A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면 우리 어떤 성질이 있었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진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었죠. 그치? 로그의 성질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로그가 지수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럼 뭐가 되느냐? A의 2의 로그 2의 2가 되고, 얘는 1이니까 결국 A제곱이 된다. 그래, A제곱이 9니까 A는 3이다. 뭐 이렇게 풀겠죠. 됐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계산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의 계산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애들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0번에 2차 방정식 나오면 근각계수의 가계 쓰는 거 뭔지 알죠?
즉 근각계수각에 써서 식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용로그표 있고 뭐 오랑부랑 쭉 돼 있는데 뭐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쭉 한번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고 내가 이제 안 풀어주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절대 풀어보시고 23번 볼게요. 23번에 100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로그 a 플러스 1의 10분의 1 더하기 로그 b 플러스 1의 100분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로그에 대한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해라 라는 문제니까 로그 자체로는 못 풀어요. 이런 문제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런 식으로 로그에 대한 식이 있고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얘를 꼭 지수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수식으로. 알겠죠? 그럼 쟤네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로그 a 플러스 1분의 10분의 1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 10에 a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위아래 바꿔서. 그 다음 두 번째 얘 보시면 100이니까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로그 10, b 플러스 1에 10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빼셔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2 약분될 거니까 그냥 역수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뭐다? 더하기 로그 10에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정리해 보시면 뭐가 된다? 로그 10에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뭐다?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K다. 그리고 K는 자연수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 놓고 지수식으로 바꿔보면 결론은 뭐다?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은 10의 K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밑을 밑으로 넘기면 지수식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K가 1일 때 찾으시고 2일 때 찾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뭐 A가 1일 때 B가 몇이 되는지 A가 2일 때 B가 몇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식의 형태가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센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경우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막상 세면 몇 개 안 돼요. 알겠지? 왜냐면 K가 이제 1이면 10이니까 2 곱하기 5, 뭐 1 곱하기 10인데 1은 안 될 거 아니야? A가 자연수일 거니까 1은 안 되니까 뭐 2 곱하기 5 아니면 5 곱하기 2. 근데 한 방향만 센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 얘가 2면 100일 때면 뭐 4 곱하기 25, 뭐 5 곱하기 20 뭐 이 정도? 쭉 해놓고 이제 또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직접 세는 건. 그래서 뭐 답안지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 쓴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K가 1일 때 A, B가 뭐가 있는지 K가 2일 때 A, B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써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돼. 알지? 나중에 우리가 또 서술 연습을 하고 막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K가 1일 때 몇 콤마면 몇 콤마면 있다. 또 K가 2일 때 뭐 있다. K가 3일 때 뭐 있다 해서 몇 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결과만 쓰시면 돼요. 결과만. 어차피 다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6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뭐든 M, 뭐든 K 해놓고 바꿔서 N의 조건 찾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넘겨서 조건 찾으면 N에 대한 조건 무언가 나올 거고 또 얘 무언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걸 두 개 다 만족하는 N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뭐 30번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31번 볼게요. 31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A-B가 자연수일 때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제곱 6AB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B는 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에 2A-B가 있으니까 얘네들 딱 보면 2A-B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죠. 그치? 보시면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2A-B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 써보시면 4A 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묶이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지금 보면 6AB로 묶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AB로 묶어볼까요? 쟤를 지금 6AB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B를 마이너스 6AB로 묶어보시면 여기서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결국 얘도 마찬가지고 자연수 곱하기 무언가가 되는 거고 자연수 곱하기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얘와 얘가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얘 한번 보시면 3의 로그 16의 n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 놓고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로그 16의 9분의 1이니까 9의 마이너스 1제곱 일단 뭐씩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곱하기 로그 얘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런 거니까 로그 3의 3은 1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n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까지는 그냥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이제 2a-b가 자연수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고 2a-b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그거를 그 자연수에 대하여 뭔가를 성립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얘네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볼 거냐가 결국에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볼까? 얘와 얘.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응? 얘들아. 이렇게가 있고 그거를 정리해서 일단 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너네 이렇게 조용한 애들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에 서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서술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문제 푸는 걸 위주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뭘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있고 그게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그럼 보시면 얘를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 지금 3 로그 16의 n 같은 경우에는 16이 2의 4제곱이잖아. 맞죠? 2의 4제곱이니까 4를 앞으로 빼면 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3의 로그 2의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의 4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루트 n 즉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3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근데 가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로그 2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2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에 대한 게 나와 있네? 맞죠? 그래놓고 얘를 두 개를 지금 곱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일단 얘부터 보시면 내가 얘를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아니면 이게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얘를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K라고 둬.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2a-b가 K니까 뭐 B는 2a-K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든 저렇게 정리하든 식이 똑같으니까 그것보다는 너무 헷갈리시면 저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 상태 그대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얘 보면 4분의 3의 로그 2의 n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내가 그냥 4분의 1로 묶어볼까? 그러면 3 로그 2의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 상태로 내가 얘를 쭉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에 뭐 계산하면 아니다 그냥 할까? 그냥 한 번 해볼까요? 얘를 위로 올려서 얘는 로그 2에 n에 4분의 3제곱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괜찮니? 그럼 얘는 로그 2에 n에 4분의 3제곱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나?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2a-b 곱하기
무언가 4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야 되나요? 괜찮니? 너무 어려워? 좀만 정식으로 봐봐.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결국 자연수 곱하기 무언가로 정리가 돼야 돼. 뭐가? 얘가 자연수 곱하기 무언가로 정리가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 식을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3이고요.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얘가 뭐로 바뀌어? 얘랑 얘를 곱하면 로그 2의 n으로 바뀌어요. 맞니? 그럼 얘도 정리를 했을 때 결국 2a-b 곱하기 마이너스 6ab 이렇게 정리가 돼야 자연수 곱하기 무언가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 n에 대한 조건,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에 대한 조건을 뽑아내셔야 문제가 풀리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결론은. 이 문제가. 얘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계속 안 풀리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또 얘 때문에. 그냥 자연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얘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얘 따로 뭔가 계속 보려고 하니 안 풀리지. 그럼 어떻게 할까? 요 위아래 요 두 개를 한번 쭉 봐볼래? 그러니까 따로 보려고 막 해. 근데 안 풀려. 그 위아래를 한번 보자. 위아래. 뭐가 되니? 위아래. 두 개 변형하면. 보여?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줄까? 이거 뭐야? 이거 기억 안 나니 너네? 두 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보여 이제? 맞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얘가 2a-b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뭐가 안 되잖아.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정리할 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뭐 어떻게 더 정리할 건데? 안 되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각자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위아래의 식의 관계를 통해서 변형을 해서 볼 건데 보니까 내가 이 둘을 더해보니 식이 어떻게 되더라? 8a 세제곱에 정리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12a 제곱 b에 그 다음에 플러스 6a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더라. 그럼 그걸 계산하면 뭐가 되더라? 2a-b의 세제곱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무슨 수야? 2a-b가 뭔진 관심 없어. 무슨 수야? 자연수야. 아까는 2a-b 곱하기 무언가니까 자꾸 자연수 곱하기 무언가로 정리를 하려고 보니 안 되잖아. n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결국 자연수의 세제곱이니까 이 값이 모든 자연수야. 그러면 더해보시면, 위아래를 더해보시면 얘는 쭉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 아까 했던 거 16을 2의 4제곱으로 바꿔서 4분의 3의 n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6을 바꾸면 4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니까 얘가 아까 1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3의 n 이렇게 썼죠. 그렇지? 그래서 얘를 쭉 전개를 해보시면 얘가 지금 2가 빠졌지. 4분의 3의 로그 2의 n 2분의 1은 그냥 저 뒤에다 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에 얘네들 보면 제가 혹시 모르니까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n을 보고 있는데 요거 밑변환 공식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 2 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 분의 로그 n. 그럼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로그 2분의 로그 n이 되지? 로그 2분의 로그 n이 뭐야? 로그 2의 n이에요.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밑이 2인 로그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결국 로그 2에 로그 2에 얘인데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2분의 1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n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로 바뀔 수 있어?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여기다 또 뭐 곱하면 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가 되고, 그게 뭐다? 얘가 자연수다. 맞지? 그리고 그 자연수가 뭐였어? 얘가 위에 정리되어 있는 2a-b의 세제곱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결국 2a-b가 자연수인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숫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를 그냥 k로 바꿔서 k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국 지수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n. 얘 대학에서 하면 6분의 n에 2분의 1제곱 2. 결국 2의 k 세제곱이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뭐가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6이 없어져야겠네. 맞죠? 그럼 n은 뭐여야겠네? 6의 배수여야겠네. 그럼 6의 배수니까 6 곱하기 무언가일 거고 지워지겠지? 그러고 나서 요 2분의 1도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결론은 뭐야? n은 6 곱하기 제곱수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24 나오겠죠? 6 곱하기 제곱수야 되니까. 됐니?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가 이제 그럼 6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돼요. 6이면 1이 돼버리니까. 얘가 1이면 k가 0이어야 되니까. 근데 k는 자연수니까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k가 1이 아니라 k가 2일 때겠죠? 아니 24일 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얘를 지금 정리해서 쓸 때 뭐 이렇게 말을 주저리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약수령에서 쓸 때 너네 서술형 쓰듯이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너네가 전에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가천대 기준으로만 봐도 2,000명 뽑고 평균 40대이니까 8만 명이 지원을 해. 근데 그 8만 명 걸 다 채점해야 돼. 수기로. 사람이 다 채점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아.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고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야.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지 얘를 주저리 말로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결국 식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뭐 뒤에 가서 평균값 정리나 사이값 정리 설명을 할 때는 말이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얘가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 식을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써놓고 따라서 n은 6 곱하기 제곱수 아니면 6 곱하기 뭐 m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말로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로그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방금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너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라고 쭉 적어놨어요. 연습 문제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그 연습 문제의 그 밑에 칸에 적어보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칸이 실제 시험지보다는 살짝 커요. 실제 답안지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막 정리해서 쓰는 거를 정확히 연습을 안 했다 보니까 얘보다는 살짝 작겠지만 일단 밑에다가 한 번씩 정리해서들 보시고 답지랑 완전히 같게 푸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뭐 연습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답지를 보고 완벽하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답지랑 비교를 할 때 뭐가 중요할지를 체크를 해봐. 그 답지를 쭉 읽고 여기서 얘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얘는 너무 난잡해. 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4개거든. 한 문제의 채점 기준 최대 4개야. 키워드는 최대 4개야. 쉬운 문제는 3개. 이렇게니까
답지를 보고 한 번씩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령 연습 문제 32번부터 쭉 있고 얘네들의 뭐 계산은 직접 앞쪽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3번 같은 것도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뭐냐 봐봐. 여기서의 실근을 구하는 게 알파야. 여기서의 양의 실근을 구하는 게 베타야. 그래놓고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래. 그럼 문제만 봐도 알파 구하는 거 하나, 베타 구하는 거 하나, 곱 구하는 거 하나. 기본 3개는 나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니? 그래서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 미지수 하나하나에 조건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제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어. 그래 복잡한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보고 각각 그래서 체크할 때 채점할 때 답이 맞는지 그다음 각각의 미지수가 맞는지 이 정도 체크하시면 아마 이제 앞부분 쉬운 문제들은 풀리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 쭉 넘어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애매한 것들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채점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보는 걸로 할게요.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얘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천천히 얘는 서술까지 해봅시다. 1이 아닌 세자연수 ABC와 0이 아닌 내실수 XYZW가 있고 쟤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얘를 뭐 로그로 풀 수도 있겠지만 굳이 로그로 푸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게 낫겠지? 맞죠? 얘네들을 활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A의 X제곱은 100의 Y제곱에서 A는 뭐가 된다? 100의 X분의 W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B의 Y제곱은 100의 W제곱에서 B는 100의 Y분의 W가 될 거고요.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C의 Z제곱은 100의 W제곱에서 C는 100의 Z분의 W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보면 여기엔 지금 다 W가 있잖아. 1은이 아니죠? 보시면 여기 다 W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W를 반대로 넘길 수 있죠? 맞지? 그럼 뭐가 돼? X분의 W, Y분의 W, Z분의 W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수를 다 더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이라고 쓸 수 있죠. 괜찮니? 결국 지수끼리 다 더해야 되니까.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00의 X분의 W 더하기 Y분의 W 더하기 Z분의 W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걔는 뭐로 바뀐다? 얘는 W를 반대로 넘겼기 때문에 2분의죠? 그치? 얘는 뭐로 바뀐다? 100의 2분의 로그 42로 바뀌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로그 42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맞니? 그럼 얘는 결국 뭐로 바뀌는 거야? 42로 바뀌게 되겠지. 왜? 얘와 얘 바꾸면 되니까 자리.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칸이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칸이 널널해. 이 정도 문제는.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문제를 풀다가 칸이 없을 수 있거든. 아니면 너네가 이제 문제지에다가 풀고 해설지에다 옮겨 적는데 딱 봐도 문제지에다가 풀 때 해설이 긴 애들이 있잖아. 풀이가 긴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간을 지우세요. 중간 계산 과정을 지워. 그러니까 A, B, C가 얘다라는 건 지우면 안 되지. 맞죠? 이건 안 되는데 얘가 얘인 것도 얘 가져오는 거 괜찮은데 뭐 얘는 괜찮잖아. 이렇게 해서 는 40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지우세요. 중간 과정을. 결론을 지우면 안 돼 절대. 시작을 지우시면 안 돼요. 중간 과정, 중간 계산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결론은 여기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2라는 걸 구했냐 못 구했느냐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걸 적었으면 돼. 알겠죠? 그러고 나서 A, B, C가 결국 1이 아닌 세 자연수니까 세 자연수를 곱했을 때 42인 거고 우리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따라서 A, B, C는 A, B, C는 뭐가 될 수 있다? 세 개를 곱했을 때 42가 되는 숫자.
42는 6 곱하기 7이잖아. 그러니까 2, 3, 7밖에 없지? 맞죠? 그래서 적는 거야 그냥. 2, 3, 7. 그 다음 뭐 2, 7, 3 이런 식으로 쭉 해서 6개 나오겠지? 그래서 그 각각의 6개에 대하여 얘일 때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너무 많아. 만약에 너무 길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되는 거 6개를 쓰는 게 중요해? 아니면 쟤의 최대값을 찾는 게 중요해? 최대값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최대값일 때의 A, B, C가 뭔지가 중요하겠지. 다 적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너무 길면 짧으면 다 적는 게 좋아. 왜냐면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너무 길어. 근데 이런 식으로 6개 다 써놓고 문제지에다가 그렇게 했겠지. 문제지에다가는. 근데 차라리 얘가 너무 길면 다 써도 돼. 이 정도 문제는 다 쓰세요 그냥. 이 정도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하겠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야. 근데 최대값이야. 근데 C가 너무 크면 작아지겠지. 그럼 반대로 C가 작아야 커지겠죠. 그럼 C가 뭐겠어? 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얘고 A가 7, B가 3, C가 2일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뭐 나와? 10에 8?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 8인 걸 찾고 그때의 A, B, C 값. 얘가 뭐 반대로 바뀌어도 돼요. A는 3이고 B는 7이고 C는 2일 때 똑같이.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최대값은 8이다. 아니면 반대로 쓰셔도 됩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최대값은 A는 7, B는 3, C는 2일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최대값은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불필요한 걸 지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는 다 쓸 수 있지만.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 풀 때 체크하세요. 체크. 뭐가 더 중요할까? 2개 중에 하나를 지워야 돼. 예를 들어서. 뭐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확실히 필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3번 볼게요. 43번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난 점은 a, y축과 만난 점은 b라고 하고 뭐라 쭉 나와 있고요. 삼각형 COA와 BOC의 넓이의 b는 1대 로그 2의 5다. 그랬을 때 삼각형 COA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 더하기 a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봐봐. 약수령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얘를 지워놓습니다. 그래프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프가 원래 있는 문제를 변형할 때도. 이번에 이제 시험 본 것도 보통 6월달 정도 되면 기출문제들이 나오는데 올해 시험 본 게. 그래서 그때도 내가 막 다 비교를 해보겠지만 이런 그래프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를 답안지에 적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너네가 항상 생각할 때 답안지에 적을 때 얘가 없는데 얘가 있는 것처럼 적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냐면 잘 봐. 우리가 처음에 풀 때 보통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A에다가 이렇게 적고 B에다가 적고 하잖아. 우리 여태까지. 맞지? 그럼 얘를 해설지에다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A는 몇 콤마 몇이 나와? 2분의 3 콤마 0이 나오죠. 맞지? 또 B는 0,3이 나오겠죠. 그치? 그냥 저기다가 적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습관적으로 그래프 위에다가 적은 정보들을 옮겨 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일 거고 얘가 3일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얘와의 교점이 C지. 그럼 너네 C 어떻게 구해? 이 둘을 같다라고 두죠. 그걸 또 적는 거야.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ax 라고 적고 그럼 이 오른쪽으로 넘기면 2 플러스 a의 x는 3이고 x는 2 플러스 a분의 3이겠지. 그치? 얘이므로 c의 값이 뭐가 나온다? c의 값이 2 플러스 a분의 3, 얘를 뭐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 플러스 a분의 3a가 된다. 까지 적는 거야. 괜찮아?
요 얘가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얘와 얘와의 교점이 C니까 쟤는 얘 근일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씩 바로 적어. 바로 적어.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 써. 쓰고 싶어도. 알겠죠? 그냥 바로 계산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얘고 x가 얘이므로 C는 얘다. 그럼 다 했어. 문제에서 준 건 다 했고 그 다음에 COA와 BOC의 넓이가 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COA의 넓이 구하시고 BOC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그거의 B가 1대 로그 2의 5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결국에 요 큰 삼각형에서 얘 대 얘가 1대 얘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큰 하나의 삼각형을 둘로 쪼개놓은 거잖아. 그러면 넓이 B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밑변의 B가 되는 거죠. 높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둘로 쪼개놨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요 AC의 길이를 구하고 BC의 길이를 구해서 1대 로그 2의 5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대 전체로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 전체 길이를 구하는 건 쉬우니까 얘부터 얘까지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얘든 둘 중 하나는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얘를 구한다라고 치면 그냥 얘 대 얘가 이제 1대 로그 2의 7, 로그 2의 10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문제에서 직접 넓이를 구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식은 상관없어. 결국 비례식을 쓰냐 안 쓰냐니까. 그럼 결론은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 곱하기 요 높이. 높이는 y좌표니까 구하기 쉽잖아. 그럼 얘 넓이는 얘 곱하기 얘를 높이로 보면 훨씬 더 편하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는 없어. 뭐로 해도 돼. 그럼 결론이 뭐겠어? 채점 기준이 뭐로 설정이 되겠어? 그걸 비례식을 썼을 때 요 A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가 맞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풀기만 하면 돼. 이해되니? 알겠죠? 방식을 이렇게 풀었느냐 저렇게 풀었냐는 채점 기준에 안 들어가요. 결론 A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알겠지? 왜냐면 방식은 여러 개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해드렸어요. 지금 밑변 대 밑변으로 보셔도 되고 밑변 대 전체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각각 넓이를 구해서 보셔도 되고 알겠지? 근데 딱 봐도 넓이를 구하는 게 더 편하니까 넓이 구하는 걸로 갈게요. 삼각형 COA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높이니까 C의 Y좌표 2 플러스 A분의 3A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BOC의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얘로 보고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높이는 얘니까 2 플러스 A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얘 다 계산해 보시면 4의 8이죠? 8 플러스 4A분의 9A 대 얘 계산하시면 4 플러스 2A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약분해 보시면 어떻게 돼? 분모 2로 약분하고 분자 9로 약분하면 4 플러스 2A분의 1 대 2 플러스 A분의 1이 아니라 A죠? A는 1대 로그 2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 뭐 하겠어? 비례식 쓰면 되지. 비례식 쓰면 되죠. 2 플러스 A 분의 1은 4 플러스 2A 분의 A 곱하기 로그 2의 5가 되고 결국엔 여기 2 플러스 A 있고 여기 2 플러스 A 있고 약분되겠지? 어차피 2 플러스 A가 0이 아닐 거니까 그럼 약분되면 얘는 넘어가시면 2는 A의 로그 2의 5가 되고 A는 반대로 넘기시면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로그 5분의 2 다시 로그 2의 5 분의 2가 되겠네요. 근데 2가 뭐야? 로그 2의 4지.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로그 2의 4로 바뀌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로그 5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됐니? 그 다음 A 구했으니까 S 구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치? S는 그냥 COA의 넓이. 방금 우리가 구한 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끝이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쓸 때는 이렇게 해서 한 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로는 긴데 세로로는 짧거든? 가로로는 긴데 세로로는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S 찾는 것까지 해서 한 줄 마무리하면 네 줄로 이제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점 기준을 정해본다고 하면 얘 이제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구하는 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비례식에서 뭐 이런 식 찾는 거 아니면 A 찾는 거 이렇게 두 번째 A 값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A가 로그 5의 4라고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들어갈 거고 마지막 이제 S가 뭔지 구하는 거 들어갈 거고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뭐 44번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45번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게 아니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46번으로 갑시다. 46번에 x는 로그 2의 4, 8, 16 이렇게 로그의 2, 4, 8, 16 이렇게 4개가 있고 f랑 g가 둘 다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가에선 이렇게 나에선 이렇게가 된다. 그랬을 때 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풀어보자. 일단은 풀어봅시다. 보면 결국에 로그가 앞에 붙어있고 2, 4, 8, 16이니까 그냥 2, 4, 8, 16만 보자. 그냥 결국에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2, 4, 8, 16에서 2, 4, 8, 16으로 가고 있는 함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결국 로그에 다시 f에 로그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2가 2, 4, 8, 16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긴 하지만 지금 x랑 y가 결국 똑같으니까 맞죠? x랑 y가 똑같으니까 자리를 바꿔도 결국 로그 2의 로그 4는 2, 4, 8, 16 중에 하나로 갈 거잖아. 맞죠? 근데 그 둘을 더했을 때 7 곱하기 로그 2래. 그럼 7을 위로 넘기면 몇이래? 2의 7제곱이래. 그럼 내가 얘와 얘를 더했는데 로그 2의 7제곱이래. 그럼 뭔 소릴까? 결국에는 선택지가 f 로그 2가 그러니까 로그 2가 로그 뭐 4, 8로 간다고 치면 f, g의 역함수에 로그 4가 어디로 가는 거야? 로그 16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얘가 세제곱이고 얘가 4제곱이니까 더해서 7제곱이 되겠죠. 그치?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로그 16이면 얘가 로그 8이 되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결국엔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경우 아니면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둘 중에 큰 거 찾아라 뭐 이런 소리예요. 괜찮니? 그럼 F라는 애가 첫 번째 경우 볼게요. F라는 애가 요렇게 되면 2가 8로 가면 또 G라는 애는 G라는 애가 4에서 16으로 가면 반대죠. 역함수니까 16이 4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예. 2가 어디로 갔다고? F? 8로 갔다고? 얘는 로그 8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건 이렇게 되는 거고 G 역함수의 로그 8. 그 다음에 뒤에 거 G 역함수의 로그 4인데 지금 G 역함수의 로그 4는 16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로그 16이고 F에다가 집어넣는 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권이랑 똑같아진 거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얘는 로그 64니까 64는 2의 6제곱입니다. 6 로그 2예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로 가? 16이 어딘가로 가겠지. 근데 16이 16으로 가. 16이 16으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되는 거야, 4. 뭔 소린지 얘가 만약에 로그 16이면 얘는 로그 4가 돼야 4 곱하기 16에서 64가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결론 얘가 16으로 가면 로그 8이 4로 가니까 로그 4가 8로 가야겠네. 문제 없죠? 문제 없지? 마찬가지로 얘가 16이 8로는 못 가니까 1대1 대응이니까 8로는 못 가니까 얘가 로그 4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로그 16으로 가겠죠. 그치? 그럼 로그 8이 로그 16으로 간다는 건 로그 16이 8로 간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두 번째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얘가 16으로 가는 거고 16이 16으로 가는 거고 4가 8이 4니까 4가 8로 가는 거다. 됐니?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16은 그럼 뭐냐? 16은 16으로 간다. 된 거고 얘는 16은 어디로 가느냐? 4로 간다. 해서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 뭐 하면 돼? 얘 하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했어. 이렇게까지 해서 답을 구했어. 어떻게 쓸 거야? 일단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됐다고? 16과 4가 됐다고요? 그럼 더하면 로그 6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빠르게 하면 2468에서 2468로 가고 마찬가지로 2468에서 2468이 아니죠. 2486이지. 2486에서 2486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2486에서 2486으로 가면 첫 번째 경우는 했고 두 번째 경우 로그 2가 16으로 가는 경우 있고 로그 4가 8로 가니까 반대로 8이 4로 간다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서 봤던 거 그러면 얘가 어딘가로 갈 거고 얘가 어딘가로 갈 건데 어차피 선택지는 똑같아. 선택지 똑같아요. 16이 16으로 간다. 못 가. 맞지? 그럼 16이 어디로 가는 경우를 보겠어? 8로 가는 경우를 보겠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16이 8로 가는 경우 볼게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8로 가는 걸 봐야겠죠. 그럼 G도 8은 8로 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그럼 이번에는 16이 4로 가는 경우 볼게요. 로그 4로 가는 경우 상관없죠? 16이 로그 4로 가. 그럼 얘가 로그 16으로 가겠네. 그럼 로그 8이 16으로 가. 그럼 반대 역함수니까 지금 16이 8로 가겠지. 이렇게. 괜찮지?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6이 로그 4로 간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16이 8로 간다. 그럼 저기다가 16, 16 집어넣어 보시면 하나는 4로 가고 하나는 8로 가니까 32로 가겠네? 그럼 첫 번째 경우가 답이네? 까지 구했어. 그래서 답을 로그 64 또는 6로그 4 이렇게 썼어. 6로그 2 이렇게 썼어. 그건 괜찮아. 여태까지 풀 때 그렇게 풀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고. 너네가 채점하는 사람 입장이야. 경우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어. 근데 첫 번째 경우가 답이고 두 번째 경우는 아니야. 그럼 첫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중요해? 첫 번째가 중요하지. 뭔 소린지 이해가? 지금 얘를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 맞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했는지만 보이면 되고 첫 번째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서술을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조건에서 다시 f 로그 2가 로그 8이면 g 역함수 로그 4는 로그 16이다. 또는 f 로그 2가 로그 16이면 g 역함수 로그 4가 로그 8이다. 가조건 해석한 거 끝난 거야 이제. 맞니? 그 다음 우리 뭐 했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썼지.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f 로그 2가 로그 8이고 그 다음에 잠깐 지울게요. 8이고 g 역함수 로그 4가 로그 16일 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왔다고. 요렇게와 요렇게. 근데 요렇게는 안 됐었지. 그치?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야. 얘를 다 적을 수는 없어. 그럼 된 게 중요해? 안 된 게 중요해? 된 게 중요하지. 얘일 때 뭐라고 쓰면 돼? 나 조건에 의해서.
나조건에서 뭐다? 저기서 g 역함수 로그 8은 뭐가 돼야 되고 로그 4이고 두 번째 뭐야? f 로그 16은 로그 16이다. 됐어? 이러면 끝이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쟤야. 맞죠? 그럼 따라서 f 로그 16 더하기 g 로그 16은 뭐가 된다? 얘는 로그 16이라고 구했고 얘니까 역함수로 돌리면 로그 16은 로그 4죠. 그러니까 뭐가 돼? 로그 64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괜찮아?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뭐가 있어? 없잖아. 얘밖에 없었으면 다 적었겠지. 근데 다 못 적는다니까 어차피. 그럼 답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쓰겠죠? 두 번째도 어떻게 쓸 수 있어? 똑같이 쓰면 돼요. 두 번째 뭐 로그 2가 로그 16이고 똑같이 얘가 로그 8일 때 이거 쓰겠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 빨간색 똑같이 쓰면 돼. 나조건에서 우리 뭐였어? 얘가 얘고 얘가 얘라는 거 구했죠. 첫 번째 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안 되는 걸 뭐하러 다 적냐고. 적는 거야. 또 얘일 때 나조건에서 로그 16은 f 로그 16은 로그 4고 저기서 g 역함수 로그 8은 로그 16이다. 따라서 얘는 로그 32가 나온다. 최대값은 로그 64다. 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 가조건을 해석했느냐? 첫 번째. 그거 가지고 두 번째 두 개로 나눴느냐? 얘 하나, 얘 하나. 그 다음 답을 썼느냐? 네 번째. 그럼 배점 매기면 얘는 쉬우니까 2점. 그리고 각각 얘 어차피 똑같지? 그럼 3점, 3점. 그 다음 답을 썼느냐? 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0점. 이해돼?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지? 그래서 줄여야 되면 아닌 걸 빼, 아닌 거. 근데 단순히 생각해도 맞는 말이잖아, 그게. 1번이 맞고 2번이 틀리면 2번을 뭐하러 다 써? 칸이 없는데. 알겠죠? 알겠죠? 다 쓰면 당연히 이제 풀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린 줄여야 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번인데 내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리는 게 계속 나오지. 많이 봤죠, 우리 여태까지. 지금처럼 fn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내리지. 그러면 그 함수를 찾는 게 중요해.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냐면 fn이 뭔지 있고 f2분의 1, f2가 a 플러스 루트 2다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푸느냐? 그냥 n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n에다가 2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그리고 그게 답인 경우도 있어. 채점 기준이 만약에 f2분의 1이 몇인지 찾는 게 있고 f2를 몇인지 찾는 게 있고 a를 찾는 게 있어. 이렇게 해서 3개야. 그럼 그 앞에 과정은 어떻게 풀든 상관없겠지. 맞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새로운 함수가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돼. 지금처럼 fn이 있으면 fn이 뭔지 찾고 그럼 2 집어넣어서 2분의 1 집어넣어서 2분의 1 찾고 2 집어넣어서 f2 찾고 그 다음 a 찾고 이런 식으로 4개로 분류가 된다고. 보통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 앞에 게 빠지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간단한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다?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그 새로운 함수를 찾았느냐가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가 나왔을 때 그 함수를 찾는 거, 함수가 뭔지 찾는 거 꼭 확인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보시면 유리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이 있고 그 다항식을 x-2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fn이라고 하겠대.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기억나? 우리 어떻게 했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뭐로 나눴을 때? x-2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썼지? 그 다음 나머지 r 어떻게 구해? x에다가 2의 n제곱 집어넣는 거죠? 맞나요? 그럼 2의 n제곱 집어넣으면 r은 근데 지금 r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fn이라고 써볼게요. 나머지가 fn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그럼 x에다가 2의 n제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2의 3n제곱 플러스 2의 2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은 fn이다.
찾을 수 있지. 이걸 찾는 게 첫 번째라고. 찾았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2분의 1 집어넣어서 하나, 2 집어넣어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a까지. 그럼 사실 얘 찾으면 날로 먹는 거거든? 근데 얘 안 찾으면 뒤에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런 거니까 꼭 새로운 함수가 정의 내려져 있으면, 그리고 뒤에 가서 뭐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정의 내려고 이런 거 나올 거야. 특히 이제 수학 2에서 나올 건데, 그런 게 나오면 꼭 적으세요. 꼭.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게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 49, 50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항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하면 끝날 거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숙제는 여기까지 쭉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약수령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건 방금 내가 해줬듯이 한번 요약해서 적어보세요. 알겠지? 쉬운 문제들은 다 적어도 되고 요약해서 적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 조금 생각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실제 우리가 나중에 연습하게 될 답안지 몇 개 뽑아줄 테니까 거기다가도 한번 연습해서 적어보세요. 지금 칸이 이제 내가 최대한 널널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것보단 작을 거니까 실제 칸 크기를 한번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다가 옮겨 적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봅시다. 48번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려 놨지. 그럼 이 새로운 함수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첫 번째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일단 뭐로? n제곱근이니까 n이 짝수다 홀수다로 나누지. 그 짝수인 경우에 2개, 1개, 0개로 나뉘는 거고, 홀수인 경우에는 전부 다 1개로 나뉘는 거지. 그치? 그거를 함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f의 n의 a는 일단 어떻게 나뉜다고? n이 홀수일 때부터 쓸게요. n이 홀수일 때.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a가 뭐든 간에 1이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n이 짝수고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는 뭐야? 2죠. 괜찮아? 얘들아 좀만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이 짝수고 a가 0일 때는 1개. 또 마지막 n이 짝수고 a가 음수일 때는 0이다.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함수식으로 정리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셔도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뭐,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뭐, 음수면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정리해서 그냥 말로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럼 두 번째 넘어가시면 결국 얘의 값이 최대일 때 얘를 구해봐라잖아.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 값이 최대기 위해서는 뭐면 돼? 앞에도 2, 뒤에도 2면 되잖아. 왜? f의 최대값이 2니까. 맞지? 그쵸? 그럼 앞에가 2고 뒤에가 2인 경우를 한번 보시면 앞에가 2이려면 n은 짝수여야 돼요. 맞죠? 맞지? 앞에가 2이려면 n은 짝수여야 돼. 그럼 얘는 a의 무슨 제곱이야? 홀수 제곱이죠. n이 짝수기 때문에. 맞나요? 근데 얘가 2였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얘가 짝수야. 그러면서 2이려면 a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를 딱 보니 a가 양수겠구나.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n 플러스 1이 n이 짝수였으니까 n 플러스 1은 무조건 뭐야? 홀수. 근데 얘가 홀수면 다른 거 상관없지. 무조건 뭐야? 1이 돼버리지.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 a가 뭐든 간에 1이 되지. 그러면 짝수에 1을 넣었어. 그럼 뭐야? 2지. 그럼 되잖아. 그럼 끝이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되는구나. 됐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쓰시면 돼요. 쓰시면. 어떤 경우? n이 짝수고 a가 양수일 때. f의 n의 a의
n 플러스 1제곱은 뭐다? 2다. 함수를 위해서 적었으니까 왜 2가 되는지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두 번째, f의 n 플러스 1의 a는 아까 했던 거 얘가 홀수고 얘가 a니까 1일 거고 fn이 1이니까 fn의 1이니까 뭐다? 2다. 맞나요? 따라서 fn의 a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f의 n 플러스 1의 a의 값이 최대일 때 n은 짝수고 a는 양수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문제 찾으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서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굳이 뭐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나눠서 네 가지 경우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네 가지 경우를 다 쓰기에는 칸이 모자랄 거라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 나는 좀 써야겠다 하시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답이 중요하고 아닌 건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얘가 답일 거잖아. 얘 써. 그럼 그 다음 뭐 쓰면 돼? n이 짝수고 a가 음수일 때 쓰면 되겠죠. 또는 n이 짝수고 얘가 0일 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때 얘의 값이 몇인지를 쭉 써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많잖아 쓸게.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게 가장 결국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49번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이 이상의 모두 자연수 n에 대하여 제가 0이고 그 다음에 뭐 밑에가 쭉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얘가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제곱근이죠. 그치? 우리가 짝수제곱근을 풀 때는 항상 부호를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얘를 풀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절대값 a가 나오는 거예요. 2n 지워지는데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돼. 루트 풀었을 때 음수일 수 없어. 짝수제곱근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얘는 그냥 마이너스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양수음수 신경 안 쓰니까 홀수제곱근이니까. 맞죠? 근데 그거를 더했을 때 0이래. 그럼 얘가 뭐란 소리야? a란 소리죠. 그치? 그 말은 a가 양수란 소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나오는 건 뭐야? a가 양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나 조건이 있으면 일단 가조건을 해석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가해서 2n제곱근 루트 a의 2n제곱 더하기 2n-1제곱 루트 a의 2n-1제곱은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설명할 필요 없다고? 뭐가 된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되죠? 절대값 a 마이너스 a고 는 0이다. 쓸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양수다 쓸 수 있죠. 됐니?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이거 썼어. 그 다음에 b-a는 1보다 크다 이고 a는 b의 4제곱근 중 하나다. 그럼 a가 뭐란 소리야? b의 4분의 1제곱이다. 이 소리겠죠. 어차피 a가 양수라는 거 우리 앞에서 구했으니까. 맞죠? 그럼 나에서 a는 뭐다? b의 4분의 1제곱이다. 쓸 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 놓고 로그 2의 a분의 b의 제곱의 값이 5 이하의 정수가 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론 쓰면 되겠죠? 로그 2의 a분의 b의 제곱은 지금 우리가 a가 b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 아니까 b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 아니까 그 a를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 4제곱을 해서 a의 4제곱이 b인 걸 아니까 b에다가 a의 4제곱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볼게. 해놓고 안 풀리면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2에 집어넣으시면 b의 4분의 3제곱. 거기에 제곱이니까 b의 2분의 3제곱인 거지. 맞죠? 근데 얘가 뭐가 되도록 해라? 5 이하의 정수가 되도록 해라. 그럼 5 이하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뭐 는 k라고 적어놓고 k는 5 이하의 정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b의 2분의 3제곱은 2의 k제곱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b는 뭐가 돼 그러면? b는 2의 3분의 2k가 되겠네. 맞죠? 2분의 3 반대로 넘기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냥 실수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b가 자연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어떡할래? 여기까지 했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b가 자연수야. 그러니까 k가 뭐야? 3의 배수야. 뭐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 근데 여기까지 했어. 안 돼. 근데 우리가 결국 안 쓴 조건은 b-a가 1보다 크다라는 거 아직 안 쓴 거지. 맞죠?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지금 얘를 우리는 b로 정리했지만 a로 정리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그랬을 때 b-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실상.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와.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한 채점 기준으로는 한 3점 정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또 내가 우리 기출문제 보고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완벽하게 못 풀더라도 중간까지 가면 부분 점수를 받으니까 모르는 문제도 쓰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썼어. 그 다음 결국 b-a가 1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뭐 저기서 a가 b의 4분의 1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써보는 거야. 너네가 풀 때도 b-b의 4분의 1제곱이 1보다 커? 이거 어떻게 쓸까? 아니면 b는 a의 4제곱이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a가 1보다 커? 그럼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든? 생각을 해봐. 봐봐. a의 4제곱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는 애지. 맞죠? 맞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0.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 0이니까 말이 안 되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말이 돼? 안 돼? 되지. 다시 a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둘의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될까? 벌어지죠. 쉽게 말하면 내가 x 4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제 x 4제곱 그래프거든?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여기가 0과 1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는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a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a 4제곱일 거고 얘가 이제 y는 x니까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요 둘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점점 벌어져. 점점. 맞나요? 근데 1 넣었을 때 다시 2 넣었을 때 간격이 몇이야? 16이고 2니까 14지. 맞죠? 1 넣었을 때 간격은 0이죠. 맞지? 그러면 a가 1점 얼마일 때 1인 순간이 존재하겠지. 이 간격이 1과 2 사이에서 1인 간격이 존재하겠지. 1점 얼마일 때. a에다가 내가 1점 얼마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위에서 밑에 걸 뺐더니 이 간격이 요만큼의 간격이 요만큼 1이래. 그 이후부터는 다 되는 거지. 맞죠? 그 이후부터는 다 된다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일 거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뭐야? a는 무조건 1보다 크지. 맞죠? a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돼.
1점 얼마부터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A는 1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그러면 B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죠. B는 무조건 2보다 커야 되지. 맞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2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2보다는. 그러니까 K가 5 이하의 정수인데 그러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건데 얘가 뭐보단 커야 된다고? 2보단 커야 돼. 그러니까 K가 뭐보다 커야 돼? K는 무조건 얘가 2이려면 얘가 1일 때지? 맞죠? K는 무조건 뭐보단 클 수밖에 없어? 2분의 3보단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는 뭐밖에 안 돼? 5, 4, 3, 2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런 식으로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적었지?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B-A가 1보다 크다 해서 얘를 방금 설명했던 거를 뭐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제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얘에서 뭐 방금 했던 거 대입해보시면 우리가 했던 그대로 적어보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다. 이고 그러면 A가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B가 2보다 커야만 한다. 따라서 2의 3분의 2의 K제곱은 2보다 크고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2분의 3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K는 뭐다? 2, 3, 4, 5다. 그때의 B값 구하시고 그때 A값 구하시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 A의 4제곱이 결국 B일 거니까 B에다가 A의 4제곱 집어넣으시면 A의 3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로그 2의 A의 6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가 뭐 K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의 6제곱은 2의 K제곱이 되는 거고 A는 2의 뭐 6분의 K제곱 이렇게 적겠죠? 그치? 근데 얘는 일단 무조건 뭐보단 커야 된다고? A는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50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50번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로그 R인 원과 직선 Y는 Rx 플러스 B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국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N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N은 해석을 해보면 R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지. 또 B가 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맞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보시면 우리가 X축, Y축을 그려놓고 중심이 원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Y는 Rx 플러스 B인데 R이 1보다 크고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Rx 플러스 B가. 맞니?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원을 이런 식으로 작게 그리면 안 만날 거고 접하게 그리고 점점점 크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접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보다 반지름이 짧으면 안 만나는 거고 그것보다 반지름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치?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해석을 해볼 건데 결국엔 그럼 뭐다? 접할 때의 반지름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결국 접할 때의 반지름을 기점으로 그것보다 크냐 작냐를 나눠서 n의 값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결국 저기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로그 r이라고 나와 있고 y는 r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접할 때 어떻게 구하니? 접할 때 너네 d는 r 기억나? d는 r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분의 절대값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 a, b, c는 도대체 뭐냐? 내가 얘를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 rx-y 플러스 b는 0이다로 바꿨을 때 각각의 개수가 a, b, c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 d나 이런 거 뭐 없잖아.
맞죠? 그리고 지금 n이 0이고 다시 n이 0이면 n이 1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 n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n이 0일 때 n이 0일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기억이 n은 0이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기억에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0일 때 n이 0이라는 건 접한다라는 소린 거고 n이 0이라는 건 접할 때보다 작다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d를 구해보시면 루트 얘가 a고 얘가 b니까 r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서 말하는 x1, y1은 원점이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절대값 b가 되는 거고 얘가 d지? 그치? d와 r이 같으면 접한다. 그것보다 반지름이 작으면 로그 r이 얘보다 어떠면? 작으면 맞나요? 맞나요? 얘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1일 때를 보시면 똑같이 쓰면 되겠죠?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b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제 b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얘와 뭐가 같다? 로그 r이 같다. 근데 니은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r이 10이라고 나와 있지? 맞죠? 그래서 니은에서 r은 10이면 12이므로 대입해보시면 루트 101분의 b는 1이다. b는 루트 101이고 얘는 10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로 둘러싸인 얘와 x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5고 그랬을 때 n이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b와 r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n이 1일 때 우리 여기서 이미 구했잖아. 맞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디귿에서 이제 뭐 귀찮겠지만 얘는 좀 쓰셔야 돼요. 좀 저기서 얘로 둘러싸인 넓이가 5고 우리 아까 그래프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rx 플러스 b가 될 거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죠. 얘.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r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말이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쓰셔야겠죠. y는 rx 플러스 b와 x축 및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y축으로 둘러싸인 뭐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r분의 b 곱하기 b가 되겠지. 맞나요? 지금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로 바꿔줘야겠지. 길이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되고 2r분의 b제곱이 되고 얘가 5이므로 b제곱은 10r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n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n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괜찮니?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b제곱이 10r인데 지금 b는 그러면 루트 10r이겠죠? 맞지? 루트 10r일 거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계산 틀린 거 없죠? 얘고 그럼 b는 루트 10r일 거고 그럼 집어넣어보시면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10r은 로그 r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얘 넘겨보시면 루트 10r은 로그 r 곱하기 루트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됐니? 그럼 양변 제곱해볼까? 아니면 넘기기 전에 제곱해서 넘겨도 되겠네요. 양변 제곱해보시면 10r은 로그 r의 제곱 곱하기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r값이 있는지를 봐야겠네요. 맞죠? 그러면 보시면 r이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좌변이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자연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자연수야겠지 일단. 그러면 결국 뭐야? R이 10의 제곱수겠죠. 맞나요? R이 10의 제곱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올 건데 지금 좌변이 10의 배수잖아. 그럼 우변도 뭐여야 돼? 얘도 10의 배수여야겠지. 그럼 둘 중 하나야. R이 뭐거나 3이거나 10의 배수이려면 3이거나 아니면 얘가 10이거나 그러니까 R이 10의 10제곱이거나. 근데 둘 다 안 되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고 그러면 R 자연수 R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너네 시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 채점 기준이 명확해. 기억을 맞췄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맞췄는지 니은을 맞췄는지 디귿을 맞췄는지가 채점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오히려 좋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나 빈칸 넣기 문제 이 두 문제가 나온 적이 그래도 이제 많지는 않은데 몇 번 있거든? 근데 걔네들의 채점 기준은 다 빈칸 넣기 문제는 빈칸을 맞췄느냐가 채점 기준이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을 풀었느냐가 채점 기준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편해. 그게 나왔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해결했고 그 다음 니은 여기서 해결했고 맞아요. 디귿이 조금 길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여기서 이제 반대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R은 10분의 B제곱일 거니까 R 자리에다가 10분의 B제곱 집어넣어서 아닌 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생들 하셨고 오늘 지수로그를 끝내느라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서 무리해서 나가긴 했는데 이제 지수로그를 더 이상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그냥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짐 싸면서 잠깐 앉아 계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프린트 쭉 뽑아 드릴게요. 그 답안지 크기 맞춰서 그대로 뽑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짐 싸면서.